자,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뀐다. 너네 처음 배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잘 들어봐. 자, 이제 다음 내용이 증기 압력 내림 뭐 이런 현상인데, 자, 이건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자, 여기 순수한 물이 있대. 근데 여기는 소금물이 있어. 자, 일단 이 소금이라는 게 증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소금은 증발이 안 돼요. 용매가 증발되는 거야. 그럼 물 분자가 수증기로 증발되는 현상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땐 소금 입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덩어리 지어 있는 소금 입자가 몇 개 있단 말이지. 표면에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물 분자가 증발되는 현상이 더 잘 될까 안 될까? 얘에 비해서 잘 안 일어나죠. 왜? 얘가 증발되려고 하는 거를 얘가 막는 거야.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증발이 더 잘 돼요. 그러면 동일한 온도, 뭐 25도씨라 해볼까? 동일한 온도에서 증발된 입자 수가 누가 더 많다고? 여기가 더 많아. 그럼 봐봐. 여기를 이렇게 관을 이렇게 좁힌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수은을 한번 채워볼게. 여기도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은이 맨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증발된 입자가 많다고? 이쪽이. 그럼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칠까? 얘는 내려가겠고, 누르는 힘이 세잖아, 일로. 얘가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얘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이 얘가 크다고. 오케이? 그러면 원래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즉 용매만이 있을 때 압력보다는 섞여 있을 때, 즉 용액일 때 압력이 낮아지게 되잖아. 자, 그럼 얘를 만약에 1기압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1기압보다 어때져? 낮아져. 뭐 0.9기압이라 해볼까? 이 현상에서 우리는 뭔가 섞여 있으면 증기 압력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이걸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이다 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증기 압력 내림 현상 얼마나 내려가냐, 델타 P.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0.1기압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용매만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고 용액이 섞여 있을 때를 0.9기압이라 했잖아. 그럼 내려가는 현상은 0.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예요. 동일한 온도에서 용매만의 압력은 P0. 근데 용액이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델타 P,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이 된다고. 별로 안 어렵지?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럼 문제. 이 새끼가 얼마만큼의 농도냐에 따라서 델타 P가 달라지겠지. 그 문제. 얘가 1몰 농도였는데 5몰 농도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농도가 커졌다는 건 여기 들어있는 소금 입자가 더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많아졌죠? 소금 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압력이 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지겠지.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 현상은 농도에 관련이 있다는 거야. 농도가 크면 클수록 델타 P가, 즉 증기압 내려가는 현상이 더 많아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는 좀 알아야 되냐면은 저 섞여 있는 용액에서 용질, 저 소금이라는 새끼가 비휘발성 물체여야 돼. 휘발성이라는 뜻이 뭐니? 날아간다는 거지. 얘는 날아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얘 사이즈가 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소금의 사이즈랑 설탕의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기압력 내림 현상은 농도에만 관련이 있어요. 크기가 작든 크든 농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까닭이 나와 있는데,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며
용매 입자의 증발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용매만 있을 때는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얘는 얘가 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날아간다고.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용액은 증발하기 어렵다. 증발이 잘 안 된다는 뜻은 증기 압력이 작다. 이렇게 집중하고. 자, 그래서 물과 설탕물의 증기 압력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은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진공 상태면은 이만큼을 눌러줄 수 있으면 이게 물만의 증기압이야. 근데 섞여 있으면 증발된 입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저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증기압력이 얼마큼 내려갔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증기압력 내림과 용액의 농도 아까 얘기한 겁니다. 설탕물 A와 B가 있는데 요 A와 B에서 용액의 농도가 다를 경우에 자 봅시다. 설탕물 A와 B가 있는데 시간을 한참 뒀더니 높이 차이가 여기서 미는 힘이 여기서 미는 힘보다 더 커. 그러면 누구의 설탕물의 농도가 크다라고 할 거야? 얘죠. 농도가 클수록 증발이 안 된다고요. 증발이 안 되면 미는 힘이 별로 없겠지. 얘 농도가 작고 얘 농도가 크다. 즉 순수한 물로 갈수록 증발이 잘 되는 겁니다. 농도가 클수록 증발이 안 되니까 압력이 작아요. 이렇게만. 자, 그래서 이제 라울 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라울 법칙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자, 이거 말 그대로야. 날아가지 않고 전해질이 아니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과 소금이 섞여 들어가긴 섞여 들어가도 소금과 물이 결합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걸 비전해질이라고 하거든. 어쨌든 요런 특징을 갖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만의 증기 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 같아요. 요게 나왔다. 몰 분율의 뜻이 뭐였냐? 몰 분율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 너만의 몰수. 이게 몰 분율이에요. 전체 몰수 중에 너만의 몰수. 자, 결론은 요 몰 분율이라는 게 크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용매의 몰 분율이에요.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지.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는 순수한 물에 가깝다는 거야? 아니면 좀 용액의 농도가 높은 용액이라는 거야? 순수한 물이죠. 즉, 이게 크면 클수록, 요 값이 클수록 거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를 일기압이라 한다면, 용매 몰 분율이 거의 0.99면 거의 물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곱한 게 용액의 증기압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요 값이 크다는 뜻이 순수한 물에 가깝다면 요게 작을수록 어떻다는 거야? 용질이 더욱 많이 섞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25도씨의 물이 증기압력이 23.8 수온기둥을 높이는 힘이래.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근데 같은 온도에서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였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180g이 물만의 값. 그럼 물의 농도. 이거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의 농도라는 건 뭐 얘기하기가 힘들고 용액의 농도죠. 그러니까 물만의 몰수를 구해보면 얼마니? 분자량 분의 질량. H2O는 분자량이 18이죠. 10몰. 근데 포도당이 18g 있대. 그럼 포도당만의 몰수가 얼마야?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그러면 0.1몰. 결국은 여기에서 몰 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고. 누구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 몰 분율의 뜻은 뭐다? 전체 몰수 중에 너만의 몰수. 그럼 용매만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가 몇 몰? 10.1몰. 이게 전체 몰수잖아. 전체 몰수 중에 물만의 몰수. 이게 용매만의 몰 분율이 된다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구해보시면 거의 1인데 이게 분모값이 0.1 정도 되기 때문에 0.99 정도 됩니다. 0.99.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기 봐봐.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물만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게 25도씨에서 23.8이에요.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0.99라고. 곱하면은 뭐 얼마 되겠죠? 근데 얘에다가 1 곱해야 이건데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니까 뭐 20, 뭐 3.7, 6 이렇게 되길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섞여 있을 때 증기 압력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잘 이해해. 자, 이게 라울 법칙이라는 건데 라울 법칙의 뜻을 먼저 봅시다. 라울 법칙은 잘 봐. 증기 압력이 이렇게 내려간 게 얼만큼 내려갔냐를 알 수 있는 게 라울 법칙인데, 자, 증기 압력 내림은 용매 종류에 따라 다르고, 결론 물에다가 소금 섞은 거랑 기름에다가 기름에 녹는 뭔가를 섞었을 때가 증발되는 입자의 같은 온도에서 증발되는 증기압이 다르죠. 물보다 기름이 훨씬 증발이 잘 돼. 그러니까 물만의, 즉 용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없습니다. 소금인지 설탕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용매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용매. 그 다음에 용매가 누구냐에 따라서 용질만의 종류는 관계없고 용질만의 몰 분율이 중요하다. 결국 몰 분율이라는 뜻은 농도입니다. 얼만큼 입자가 섞였냐에 따라서 증기압 내림 현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P0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거랑 같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식을 라울 법칙에 적용하고 용액의 한 종류의 용질만을 포함한다면 X 용매입니다. 용매는 1-X 용질이기 때문에 증기압력 내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잘 봐. 델타 P는 용매 마이너스 용액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배운 거야. 증기압력이 얼마나 내려갔냐는 순수한 용매만이 있을 때 압력에 섞여 있을 때 압력을 뺀 거라고. 오케이? 오늘 아까까지 계속 배운 거. 근데 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아요. 이게 용액의 증기압이야. 이해를 잘해. 근데 이걸 다시 빼보면 P0 용매 마이너스 P0 용매 곱하기 X 용매야. 그럼 이걸 P0 용매로 묶으면 1-X 용매가 된다고. 응? 그냥 산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펼쳐보면은 용매 곱하기 용질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용매 곱하기 용질? 용질의 X 몰 분율이에요. 용질의, 너네 잘 들어야 되냐? 여기서 나타내는 요건 X 용매, 이게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 니만의 몰수. 근데 여기서 용매만의 몰 분율을 낸 건데 식을 풀어보니까 용질만의 몰 분율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라울 법칙은 이거거든. 용액의 몰 분율은 용액의 증기 압력은 얘에다 얘 곱한 거라고. 봐봐. 자, 이 식만 좀 이용을 잘하면 돼. 그럼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델타 P라는 건 증기 압력 내려간 게 얼마냐야. 증기 압력 내려간 게 얼마냐 이걸 구할 때는 그냥 용매만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 자, 쉽게 풀어볼게. 용매만의 몰 분율이 증기압이 1기압이래. 용매의 몰 분율 0.9라고 봅시다. 0.9의 뜻은 뭐냐? 용매가 9몰 있을 때 용질이 1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몰 분율은 전체 중에 네 거라고. 0.9. 그러면 곱하니까 0.9 기압이 되지.
이게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근데 잘 봐. 이렇게 되면은 얼만큼 내려간 거야? 얼만큼 내려갔어? 섞여서 0.1이 내려간 거 아니야? 내려간 게 이거라고요. 델타 P니까 얘가 1기압이지. 얘 얼마야? 0.1 맞잖아. 그럼 전체 몰수 중에 이제 너만의 몰수죠. 결론 마지막이다.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잘 들어. 용액의 증기압을 그냥 구하고 싶으면 용매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내려갔냐를 알고 싶으면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얼마나 내려갔냐는 용질의 몰 분율. 너 진짜 몇인데? 용매의 몰 분율. 됐어? 끝이야 이게. 얘만 알면 돼. 이 복잡한 식이 결론적으로는 이거라고요. 이거 두 개. 요건 잘 기억합시다. 빡세 죽겠네. 자, 지금 얘기한 거에 94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4페이지에 5번 문제. 5번이요? 넘버 5. 야, 너네 내가 화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내가 시작점 보랬죠? 시작점의 뜻은 A의 몰 분율이 빵일 때입니다. A의 몰 분율이 빵이라는 뜻이 뭐다? 안 섞였다라는 거죠. 그럼 안 섞였으면 뜻이 뭐야? 용매만의 증기압을 준 거죠. 풀어보세요. 돼? 아니 뭐 어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어려워해? 야 봐봐. 이게 안 섞였을 때 요거니까 용매만의 증기압력이 3.1A 기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만큼의 몰 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3.0A까지 떨어지지. 그럼 결론이 뭐야? 네가 이만큼 섞이면 얼만큼 내려간다고? 진짜 이게 어려우면 니들은 잘못된 인간들이야. 원래 증기압이 이거고 이거 섞였을 때 증기압이 이거니까 이만큼이 델타 P잖아. 내려간 양. 오케이? 다시 이제 나왔다. 델타 P 어떻게 구한댔어요? 자, 이건 내려간 것만이야. 내려간 거는 원래 값에다가 뭘 곱해라?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라. 그럼 원래 값이 3.1A고 이게 X잖아. 그럼 이게 약분되니까 X가 얼마다? 3.1분의 0.1이니까 31분의 1이네. 요게 이 용질만의 몰 분율. 결론, 용질만의 몰 분율이 전체 중에 너 거잖아. 그러면 용매는 얼마가 나와? 몰 분율? 언제나 몰 분율의 합은 1이 나와야 된다. 전체 중이니까.
결론이 뭐냐면 용매가 30만큼 있으면 용질이 1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 중에 너 거 요거, 전체 중에 너 거 요거 여기 나온 거죠. 알겠어? 자, 그럼 5번에 답 1번 O, 2번 X, 3번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배워서 그래, 이런 걸. 처음 배워서 되게 생소해서 그렇지만 한번 받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시험 기간에 다시 나랑 하면 풀 거야. 그때도 못하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야. 복습은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이제 뭔가 입자가 섞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두 번째 걸 봅니다. 자, 먼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얘기하는 걸. 자, 라면을 너네들도 집에서 끓여 봤을 거 아니야. 라면 안 끓이는 인간이 없죠. 라면을 끓여보면 물만 넣은 다음에 불을 켜면 물이 몇 도에서 끓으냐? 100도에서 끓죠. 근데 스프를 넣었대. 그럼 물에 끓는 점이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똑같을까? 올라갑니다. 왜? 지었네. 아까 똑같아요. 순수한 물만 있을 때는 쉽게 올라가요. 스프가 섞이면 스프 입자는 그대로야. 그럼 물이 끓어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러면 더 높은 온도를 줘야지만 압력이 똑같습니다. 자, 너네 기억을 잘해야 돼. 끓는 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예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이지 지금. 끓는 점의 개념은 외부 압력이 요 새끼의 증기압과 같아질 때 온도. 이게 끓는 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1기압이기 때문에 물의 압력을 1기압으로 맞추기 위한 온도가 100도씨예요. 근데 스프 입자가 섞였어. 그럼 물만큼 1기압으로 내려면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된다고. 끓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스프랑 라면을 넣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는 스프를 먼저 넣는 거예요. 끓기 전에. 왜? 그럼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때 라면을 넣으면 라면이 더 탱글탱글 잘 익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끓는 점 오름 현상. 자, 다시. 물만 있을 때보다 뭔가 입자가 섞이면 끓는 점이 높아진댔지. 얼마나 높아지냐? 오름 현상이라고.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델타 TB, 이게 얼마나 높아지냐? 요건데, 델타 TB는 TB 프라임 마이너스 TB다. 이건 또 뭐냐면, TB는 용액이 끓는 점이에요. 자, 순수한 물만 있을 때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100도씨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는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럼 102도에서 끓는다고 해봅시다. 델타 TB의 뜻은 얼마나 올라가니? 이게 뭐냐면 델타가 붙으면 내 변화량이 됐지. 얼만큼 변했냐야. 변한 게 얼마야? 2도. 그지? 그럼 2도라는 거는 뭐에서 뭘 빼는 거냐? 102에서 100 빼는 거죠. 이건 누구의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 마이너스 용매만의 끓는 점. 하면 돼. 그래서 용액의 끓는 점이니까 TB 프라임이라고 하고 용매만의 끓는 점이니까 TB라고 한다고. 이거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나는 까닭이 나오거든. 이게 중요한 거야. 너네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게 중요한 건데. 끓는 점 오름이 왜 나타나냐면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의 온도라고. 다시 얘기해 줄게. 우리가 아까 배운 건 뭘 배운 거냐면은 동일한 온도에서의 압력을 배운 거야, 아까는. 그럼 동일한 온도에서의 압력은 당연히 섞여 있을 때보다 순수한 게 압력이 높죠. 근데 끓는 점의 개념은 뭐냐면은
외부 압력이랑 같아져야 돼. 그럼 지금 이 압력으로 같아지려면 얘는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거는 동일한 온도에서의 압력을 본 거고, 지금은 동일한 압력에서의 온도를 보겠다는 거라고. 같은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다는 개념이 완전 똑같아요. 얼마나 끓는 점이 올라가냐는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소금물 3%짜리의 끓는 점보단 10%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더 높은 데서 끓어요. 그만큼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끓기 힘들다는 거지. 끓기 힘드니까 압력을 동일하게 일기압으로 맞추기 위해선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된다고. 자, 그게 얼마만큼으로 비례하는지를 찾아보니까 몰랄 농도의 관계가 있었어. 그 다음 얼마나 그러면은 변하는데, 이거는 몰랄 오름상수라는 값이 있어요. 상수야, 상수. 자,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에다가 몰랄 농도 곱하면 올라가는 류를 구할 수 있어요. 밑에 한번 볼까? 몰랄 오름상수. 농도가 1몰랄 농도인 용액의 끓는 점 오름 현상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까 똑같죠?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고 용매만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즉, 물이 스스로 올라가려는 증발되는 현상이나 물이 온도를 줘서 끓어주는 현상에서 물 분자의 인력이 있겠지. 근데 에탄올을 합시다. 에탄올만의 인력도 있을 거고 기름만의 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오름상수 델타 TB라는 건 용매만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용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만큼 올라가는데 1몰랄 농도마다 0.51도만큼 변해요. 1.22도만큼 변하고 3.07만큼 변하고 2.53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매만의 값이고 용질은 상관없다고. 자, 예제 한번 볼까? 1기압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을 구하시오. 곱게 얼마나 올라가냐. 얘는 몰랄 오름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물의 상수라 그랬다? 물의 상수는 0.51이야. 그 다음 요 새끼가 이게 아니죠? 내가 이거 잘못 썼다. 얼마나 올라가니는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곱하면 되네. 그럼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해? 지금 포도당이 18g 있대. 물 100g에. 문제가 아주 쉽죠? 몰랄 농도는 1000분의 용매만의 질량. 근데 물이 지금 100g이잖아, 그냥. 그 다음 용질의 몰수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러면은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값이 얼마야? 1 몰랄 농도가 되겠다. 결론 1 곱하면 0.51만큼 올라간다고. 어디에서? 물의 기준 끓는 점에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100도에다가 0.51도 더하면 100.51도.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 끓는 점. 끓는 점 구하래. 그럼 물의 끓는 점 100도에다가 우리가 구한 얼만큼 올라갈지만 더해주면 마지막에 끓는 점이 나오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끓는 점 배웠으니까 어는 점도 배워야죠. 자, 너네 이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있어. 겨울철에 눈 내리면은 눈이 온 곳에다가 뭐 어떻게 하냐? 제설제라고 하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잖아.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장점이 뭔데? 물론 염화칼슘만의 특징도 약간 있어요. 염화칼슘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물 먹는 하마에도 많이 씁니다. 물 먹는 하마가 뭐야? 습기 제거하는 거잖아. 그 염화칼슘의 특징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럼 염화칼슘만의 특징을 제외하더라도 아무 입자나 뿌리면은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왔을 때 눈에 왜 뿌리는 거야, 그걸? 염화칼슘을? 바닥에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야. 바닥에 얼면 이제 도로도 얼어버리면 사고 나고, 여기 이제 길이 얼면 니네 가다가 자빠지면은 막 대가 깨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뭔가를 뿌리면 안 온다는 거네. 그 얘기는
물의 어는 점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얼지. 이해가 안 되냐? 물이 어는 점이 낮아져야, 물의 어는 점이 원래 0도잖아. 순수한 물만 있을 때.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입자가 섞이면 어는 점이 오히려 낮아져서 영하 5도에 얼고 막 이래. 그럼 지금 온도가 영하 3도면 안 얼잖아요. 그래서 이걸 쓴다고. 자동차 같은데 부동액 같은 것도 이용하고. 결론이 뭐냐면 끓는 점 생각해 봅시다.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를 1점. 근데 소금물이야. 소금물은 끓는 점이 물보다 약간 높은 데서 끓는다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금물 넣은 게 끓고 있대. 끓고 있을 때 누가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지.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어찌 되는 거야? 진해지지. 그러면 아까 몰랄 농도를 곱하는 건데 결국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는 끓는 점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직선 그래프가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걸 뒤집은 거야. 물의 어는 점은 0도죠. 근데 뭔가 입자가 섞이면 안 언다고요. 어는 점이 내려가고 어는 것, 얼긴 얼어. 물이 얼어. 대신 물만 얼기 때문에 여기에 농도는 더 진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어는 점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끓는 점 오름 현상을 뒤집은 게 어는 점 내림 현상이에요. 똑같은 거다. 그럼 얘도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 방법도. 여기 아까 있죠? 얼만큼 내려갔냐? 이번엔 내림상수에다가 몰라놓은 곱하면 돼. 아깐 오름상수였지? 지금 내림상수. 대신 올라가는 상수랑 내려가는 상수가 같을 이유는 없어요. 아까 올라가는 상수가 얼마였냐? 0.51이었죠. 근데 물 내려가는 상수는 다릅니다. 자, 봅시다. 밑에 보면 물의 어는 점 내림상수는 1.86이에요. 1.86. 결론이 뭐냐면 1몰랄 농도가 물에 섞였을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0.51도만큼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는 1.86도만큼 내려가. 그럼 문제. 2몰랄 농도가 있대. 물에 끓는 점은 몇 도가 될까? 몇 도냐고. 아까 물에 올라가는 상수는 0.51이라고 그랬어. 1몰랄 농도당. 2몰랄 농도야. 위에 한번 곱하면 되는 거야. 얼마야? 이만큼이 올라간 거죠? 그럼 진짜 끓는 점이 얼마야? 101.2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물에 어는 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농도가 똑같대. 근데 어는 점이라는 요 상수, 기준 상수가 1몰랄 농도당 1.86이야. 2몰랄 농도야.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냐? 3.7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더 낮아진 거지. 물의 기준 어는 점이 얼마야? 0도보다 이게 낮아져야 돼. 이만큼.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3.72도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안 어렵지? 요거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으로 분자량을 구하래. 아,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풀려. 걱정하지 마. 자, 요것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1페이지에 자료 2번 문제 한번 풀어봐. 응?
다 됐냐? 자,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이야.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보다 학교 시험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 표는 1기압에서 100g의 용매 X와 Y에 용질 A를 각각 녹였을 때. 자, 용매가 다릅니다. 분명 아까 용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용매가 중요하댔거든. 얘는 X라는 용매고 얘는 Y라는 용매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A를 각각 녹였대. A라는 거는 뭐 똑같이 아마 넣겠죠. 양만 다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용매와 용액의 끓는 점인데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고. 자, 이게 중요하다. 기준 끓는 점의 뜻이 뭐니? 기준 끓는 점은 1. 기압이 될 때의 끓는 점, 온도입니다. 그럼 1기압이 되었을 때의 온도가 X와 Y 중에 Y가 높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1기압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Y에게 온도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높다는 뜻은 증기 압력이 얘보다 얘가 더 많은 온도를 줘야지만 끓는다는 거니까 누가 좀 더 증발되기 쉽다는 거냐? 얘가 증발되기 쉽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 압력, 온도, PT 그래프요.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 PT 그래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압력이 높아져. 1이 됩니다. 오케이? 온도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겠지. 끓는 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1기압이라고 정하세요. 1기압에서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제 X라고 한다면 요게 X의 끓는 점이 됩니다. 근데 Y의 끓는 점이 X보다 어떻대? 높대. 그럼 Y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Y의 끓는 점이 여기니까. 이해돼? 요거.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되거든. 이 그래프까지 만들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용매 X가 100g 있을 때 A의 질량이 빵이야. 안 섞인 거죠. 안 섞일 때 온도가 T1이야. 결론, 안 섞였을 때 온도가 뭐다? A의 기준 끓는 점이 됩니다. 그지? 안 섞였을 때니까. 자, 근데 지금 얘는 안 줬죠? 얘는 몰라. 자, 근데 T2라는 온도가 Ag만큼 섞였대. 당연히 Ag이 섞이게 되면 얘의 증기 압력이 1기압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온도를 줘야죠. 그래서 섞이게 되면 여기 옆에다가 그리면 돼. 옆에다가 쓱 그려. 그래가지고 아무튼 T2라는 온도가 돼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어. 이 새끼랑 온도가 똑같아요. 같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같은 그람 수만큼을 섞었는데 기준 끓는 점이 지금 끓는 점 오름 현상 때문에 똑같아진다는 거. 똑같아져. 자, 잘 들어라 내 말을. 난 그냥 얘를 물로 잡는다. 그럼 얘는 100도입니다. 그지? 그 다음 난 얘를 5도? 뭐 아무거나 잡아. 상관없어. 105도로 잡아볼게. 그럼 너도 105도예요. 결론, 이건 지금 10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맞잖아. 왜? 얘보다 얘 끓는 점이 높댔잖아. 결론, 같은 질량만큼이 섞여 있다는 거는 아까 내가 분명히 얼마나 올라갈 거냐는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온도 곱하면 된댔단 말이야. X라는 새끼는 5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같단 말이야. Y 거랑 같다고 같은 값을 곱한 거예요. 근데 얘는 2도밖에 안 높아졌단 말이야. 3도. 그 얘기는 뭐다? 상수값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만 같은 값을 곱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상수, 이걸 몰랄 오름상수라고 해. 몰랄 오름상수는 X가 큽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 기억보기. T도시에서 X와 Y의 증기 압력을 비교하래. 야, T도시는 같은 온도죠, 그냥.
같은 온도에서의 압력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X가 큽니다. X가 커요. 자, 그 다음에 2번 T3와 T4를 부동을 통해서 나타내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요걸로 봅시다. T3와 T4. 지금 T3는 뭐냐면은 2Ag 넣었을 때고 2Ag 넣었을 때다. 근데 Ag만큼 넣었을 때 얘의 변화량은 물론 5도고 3도지만 이 결국 온도가 Ag만큼 섞였을 때 끓는 점이 105도로 같았죠. 그럼 봐라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기준 끓는 점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X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에 지금 끓는 점은 무조건 압력, 여기가 P 그래프고 얘 T 그래프예요. 근데 A가 약간 뭔가가 섞이게 되면은 요거보다 옆으로 그려주면 돼요. 요게 X가 A만큼 섞여 있을 때 그래프라고 칩시다. 그때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이 되었을 때의 온도. 여기가 T2예요. 근데 Y는 내가 아까 어디다 그렸었어? 여기보다 왼쪽에 그렸냐? 여기보다 좀 오른쪽에 그렸냐? 오른쪽에 그렸죠. 왜 오른쪽이었다고? X의 원래 끓는 점보다 Y의 끓는 점은 안 줬어. 어쨌든 여기보단 얘보단 얘가 커야 돼. 근데 같은 용매만큼을 섞였을 때 Y도 이 그래프에 만나는 거야. 그래야 요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습니다. 즉 X의 변화량은 이만큼, Y의 변화량은 이만큼이에요. 왜? 같은 양만큼 섞였을 때 X의 몰랄 오름 상수가 Y의 몰랄 오름 상수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양만큼 섞여도 더 많이 온도가 변하는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끝났다? 2A만큼 넣었어. 그러면 A만큼이 추가된 거니까 그 양만큼을 그대로 그려주면 돼. 다시 X는 A만큼 섞이면요 이만큼 변하는 거야. 이만큼이 또 변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X가 2A만큼 섞였을 때요. 근데 Y는 이만큼 변하는 게 A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또 변하게 시키면 1이 되지. 즉 Y가 더욱 이젠 낮아져. X가 높습니다. 그래서 T3가 T4보다 높아요. T3가 T4보다 높게 돼. 자, 그 다음 3번 용액 X와 Y의 몰랄 오름 상수. 내 분명했다? 누가 크다? X가 크다. 4번 Ag이 녹아있는 용액 가의 끓는 점 오름은 T2이다. A가 Ag만큼 녹아있는 가의 끓는 점, 가. A만큼 녹아있으면 T2다. 맞아? 끓는 점은 T2다라고 해야지. 끓는 점 오름 현상은 얼만큼 변했냐는 거야. T2-T1이라 해야죠. 그래서 4번, 1번 틀렸고 2번 같은 질량의 A를 녹일 때 끓는 점 오름은 용액 가가 나보다 항상 크다. 자, 오름 상수가 누가 무조건 크댔냐? X가 크댔죠? 그럼 무조건 올라가는 율은 얘가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3번 T2-T1과 T3-T2는 같다. 자, 봐라. T3-T1은요. T3가 X, 잘 안 보일 건데 X가 여기 요 온도가 T3야. 그럼 T3- 몇이라 했냐? T1. 아, 뭐야, 씨. T3-T2. T3-T2면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 즉, X가 이만큼 변한 양. 요게 T3-T2예요. 근데 누구에서 누구 또 빼래? T2-T1. T2는 X의 Ag만큼 섞여 있을 때 끓는 점에서 T1 이만큼 같죠? 왜 같아? 이건 X가 아무것도 안 섞여 있을 때
요 그래프가, 자, 이거 지울게. 빨간 거 Y야, Y. 빨간 거 Y. 파란색 그래프는 X에다가 Ag만큼 넣었을 때, 그럼 변한 게 이만큼이죠? 근데 초록색 그래프는 X에다가 2A만큼 넣었을 때라니까. 그럼 A만큼 넣었을 때 몰랄 농도보다는 2A만큼 넣었을 때 몰랄 농도가 2배 크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에서 차이가 이거의 차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T3-T2가 T2-T1과 같은 거지, 그니까. 이해돼?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T3-T2면은 이만큼이 변한 거잖아. T2-T1은 이만큼 변한 거잖아. 그럼 순수한 거에서 A만큼 섞였을 때의 차이랑 A만큼 섞였을 때 그 다음 2A만큼 차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이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보기도 맞아요. 답이 X55가 됩니다. 되겠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